부가가치세 신고 두 번째 파트인 매입전표 입력을 하겠습니다. 매입전표 입력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된 계정의 정리분기하는 부분까지를 이 동영상 파트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수행할 내용은 다음 자료에 매입매출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이게 지금 보니까 매입세금 계산서죠. 공급받는 자가 3일패션입니다. 저희가 지금 3일패션이죠. 공급자 공금위로부터 스커트를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지금 주식회사 공금이라는 거래처가 없는 경우입니다.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면서 매입세금 계산서를 입력하는 작업을 여러분이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날짜는 9월 5일입니다. 9월 5일. 네, 9월 5일.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보세요. 교재는 지금 몇 페이지인지 아시죠? 256페이지입니다. 9월 5일. 유형은요, 과세 매입 51번이에요. 품명은요, 스커트입니다. 수량은 200개, 단가는 4만원, 공급가액은 800만원이죠. 그 전에 거래처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거래처가 신규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거래처를 신규로 등록할 때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0을 5개를 칩니다. 신규로 등록하겠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인한 다음에요, 거래처명은 주식회사 스커트. 네, 거래처명에는 주식회사 곰곰이 엔터를 치면 이렇게 거래를 등록하는 창이 나옵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시고요. 코드를 고쳐야 되겠죠? 코드를 더블 클릭하니까 코드가 4001에 등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4001이라고 하고요. 공금이고요. 사업자 번호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는 12081 그 다음에 35097 주민번호 없고요.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먼저 있네요. 이아람. 업태는요, 도소매 의류 되겠습니다. 네, 주소는 여러분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실습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등록하게 되면 4001번 공금위로 등록이 되게 되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 여기에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입력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분계는 전액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자동 하시면 차변의 상품, 차변의 부가세 대금, 대변의 현금 즉 아니면 양쪽을 출금으로 한 분계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거 다 입력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9월 10일입니다. 9월 10일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원피스를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3월 20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게 있습니다. 보니까 9월 10일 날 원피스 500개를 9만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데일리룩에서. 먼저 이거 상단 먼저 분개하겠습니다. 하단에 계약금이 있던지 현금으로 주던지 외상이던지 하는 부분은 분개의 문제니까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매입매출 전표의 유형에 따라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51번이죠. 매입세금 계산서니까 품명은 원피스 수량 500개, 단가 9만원, 거래처는 데일리룩. 전자세금 계산서 맞죠? 분계는요, 그러니까 계약금도 있고 나머지는 외상이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혼합이에요. 혼합이라고 하신 다음에 차변 계정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죠. 3월 20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게 얼마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메뉴에서 시산표에 가보셔도 되고요. 합계전액 시산표에 가면 3월 20일 그러면 03월 31일 버전으로 보면 되겠죠. 아니요 하고 여기에서 보시면 선급금 계정에 처리한 게 있는지 보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전표가 보이고 3월 20일에 데일리룩에 계약금 얼마 줬나요? 450만원을 줬습니다. 원장을 조회해도 상관없겠죠. 계정별 원장에서 선급금 계정을 봐도 되고요. 합계전액 시산표를 3월 말로 해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편리하실 대로 하면 되고요.
전표 입력에 와서 여기에 그러면 대변에 선급금, 그쵸? 선급금 450만 원이었었죠, 여러분. 450만 원. 넬리룩 맞고요. 대변에 나머지는 뭘까요?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입니다. 외상 매입금 클릭하시고요. 금액, 남은 금액은 항상 하단에 차액분 보시라 그랬죠, 여러분. 차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예, 4,5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500만 원 맞아 넣으시면 예, 대차가 맞아서 다음 입력하는 모드로 변하게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 네. 9월 그 다음에 수행 3번에 해당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행 3번은요. 내용이 뭘까요? 보통 지금 여러분이 상품 매출이나 상품을 매입하는 세금 계산서들을 입력하셨는데 매입은 이렇게 상품뿐만이 아니라 비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차량 운반구를 구입할 수도 있고 또는 회사에 경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수행 3을 봤더니 관리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컴퓨터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9월 15일 컴퓨터를 샀네요. 120만원 주고. 일단 수행 3번에 해당하는 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 가서요. 9월 15일 일단 매입을 했는데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네요. 그렇지만 어떻든지 과세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51 컴퓨터 하나 120만원, 수령 하나 120만원. 네, 됐죠? 거래처는 어디인가요? 거래처 여러분 교재 보시면 거래처가 예, 현웅 컴나라. 네, 전자세금계산서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분계는요, 전액 외상으로 구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상품을 매입한 경우가 아닐 때 외상은 네, 혼합으로 입력해서 이때는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 계정을 써줘야 됩니다. 혼합이라고 체크하시고요. 대변에도 상품 매출이 떴네요. 그런 거 무슨 소리예요? 이거를 내가 51번이라고 입력하지 않고 11번이라고 입력했기 때문이에요. 차변의 상품, 차변의 부가대금 됐죠. 대변에 돈을 다 줬나요? 안 줬나요? 안 줬기 때문에 미지급금. 네, 전체 금액은 132만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132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품 외의 것을 매입했을 때, 원재료 외의 것을 매입했을 때, 돈을 주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외상 매입금 계정을 쓰지 않고요. 상품 매매 거래가 아닐 때는 미지급금 계정을 쓴다라는 것만 유념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행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수행 4번은요. 9월 15일 컴퓨터를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비품 코드를 3002번으로 자산명을 컴퓨터로 취득일자는 2017년 09월 15일이겠죠. 상각 방법은 정률법으로 자산 취득 금액은 120만원, 내역연수 5, 경비구분 800번대. 도대체 고정자산 등록은 어디다 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기초로 한번 실습은 해보셨는데 프로그램에 가서 전체 메뉴를 열어보면 고정자산 등록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품 계정을 등록해야 되겠죠. 여러분 아까 잠깐 우리가 매입 매출 입력에서 계정 하나 안 고쳤죠. 눈치채신 분 있었겠지만 얘는 상품이 아니라 뭐다? 비품이다. 비품. 잊어먹으면 안 되고요. 지금 고정자산 등록에서 비품을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비품 계정 먼저 찾아주셔야 되겠죠. 비품 찾고요. 엔터. 비품에 아무것도 등록되어 있지 않고 3002번에 비품을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자산명은 컴퓨터. 네, 취득일자는 2017년 09월 15일. 맞죠? 그 다음에 기초가액은 120만원인데요. 기초가액이 아니라 신규 취득했기 때문에 신규 취득 금액으로 취득 및 증가 금액 란에다가 120만원 적어주시고요. 감가상각을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 없고 상각 방법은 여기서 고쳐야 됩니다. 왼쪽이 아니라 여기에서 고친다. 정률법이기 때문에 일부러 고칠 필요 없습니다. 내용 연수는 네, 참고해서 넣는데 이것은 지금 5년이라고 줬기 때문에 5년 엔터 치게 되면 우측의 상각 범위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경비는 800번대라고 줬지만 실제로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FAT 1급은 전부 800번대 계정을 사용하는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또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조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고칠 필요가 없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산 등록이 끝난 거고요. 그 다음 수행 5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행 5번은 신입사원에 넘어갔네요. 신입사원의 FTA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훈련비는 계산서예요. 면세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9월 20일 날 FAT 교육을 받았는데 네, 개정 과목은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거고요. 무슨 과목으로요? 교육훈련비로. 일단 매입 매출 입력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을 입력할 때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좌측편에 처리하는 계정들을 여러분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매출은 대부분이 상품 매출인데 매입인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계정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유형은요. 보면 면세 계산서 53번입니다. 본명은요. FAT 교육. 수량은요. 없고요. 교육비가 얼마인가요? 30만원. 부가세 폰트가 가지 않습니다. 거래처는 미래교육원입니다. 네, 미래교육원. 전자계산서이기 때문에 일반 전자입력이라고 하시고요.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해서 현금자동이라고 한 다음에 개정 과목을 교육훈련비로 고쳐야 되는데 몇 번대? 800번대 교육훈련비로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 완벽하게 끝나게 됩니다. 면세로 53번으로 선택하시고요. 분계는 현금이라고 하신 다음에 이 코드를 교육훈련비로 바꿔주시면 돼요. 혼합이라고 하셔서 자동으로 전부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분계를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이 빠르게 분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지 실제로 이거 자체가 채점의 기준이 된다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분계는 옵션을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보니까 다른 내용이 나와 있죠. 수행 6. 네, 매출 거래처 확장 이전을 축하하기 위하여 선물을 구입하고 대금은 자기압수표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게 일반적인데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사항들, 즉 매입세액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내가 구입했지만 세금 계산서를 미수령했거나 또는 제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저쪽에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했거나 부실기재한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사장님이 대표이사가 본인 집에 냉장고를 샀다거나 하면 매입세액, 세금 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겠죠. 그다음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여기서 보시면 8인승 이하의 배기량 1000cc 초과의 승용차. 8인승 이하에 9인승 이상은 괜찮다는 거예요. 1000cc 이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8인승 이하의 1000cc 초과의 승용차를 구입했을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따 설명하겠지만 접대비 및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걸 지출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토지도 면세이기 때문에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20일 이내에 등록한,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전 20일 내의 것들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나 체크해보고 갈 건 뭐냐면요. 세금 계산서는요. 반드시 이것이 공제를 받던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없던 간에 세금 계산서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제가 되지 않는 것도 불공이라고 해서 입력을 하지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불공되는 사유에 해당하면 얘는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하기 때문에 매입 매출에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공이다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에 한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거래소 확장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액자를 35만원어치나 샀네요. 예, 매입세금 계산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날짜는요. 9월 23일입니다. 9월 23일 네, 됐습니다. 유형은요. 여기에 보면 과세, 영세, 면세 그리고 불공이라고 되어 있는 게 불공제 세금 계산서이고요. 지금 불공제 사유는 어떤 걸까요? 예, 보면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 있죠, 여러분? 네, 선택하시면 되고요.
분명, 예, 액자, 수량 5개, 단가 7만원. 네. 거래처는요, 황태자, 펜시.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던 전자입력. 분계는요, 전부 수표로 줬어요. 자기압 수표로 준 건 뭘로 준 거죠? 자기압 수표로 준 거는 매출거래처 현금 자동으로 분계하시면 됩니다. 현금 자동. 근데 상품이 아니죠? 뭐다? 접대비다. 몇 번대? 800번대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됐죠? 제가 너무 빨리 갔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행 7번과 8번, 9번, 10번, 그리고 11번까지 해야지 매입점표는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그 다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 2998cc, 굉장히 세밀하게 썼는데 어쨌든지 간에 1000cc를 넘는 거는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공이라고 입력하십니다. 전자세금계산서고요. 그러면 9월 25일 날 그랜저 산 거 한번 분개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9월 25일 유형은요, 아까 불공이라면서요. 54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선택. 분명은요, 그랜저. 수량 단가 공급가액 얼마? 2,500만원. 거래처는요, 믿음 자동차. 네, 전자세금계산서 여부 여죠. 분계는요, 전액 외상으로 했네요. 외상자동 하고 하던지 아니면 혼합이라고 한 다음에 차변에 얘는 지금 상품이 아니라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 예, 208번 선택하시고요. 대변에 미지급금 2,750만원.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수행 8번에 9월 25일 취득한 승용차를 고정전산 등록에 등록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 취득 금액이 2,750이라고 한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공제가 되지 않는 거는 2,500만원이 아니라 공제되지 않는 부가세 대급금까지 합해서 2,750만큼을 신규 취득 금액이 되는 거고요. 아까 여러분 연습하실 때 120만원짜리 컴퓨터 산 거는 매입세액이 112만원이 공제됐기 때문에 132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을 등록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월 25일 차량 고정산 등록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아까 고정산 등록 메뉴 열어 놓으셨을 거예요. 열어서 계정 과목이 차량 운반구. 네, 차량 운반구 클릭하시고요. 하나가 등록된 게 있네요. 여러분 기초에서 지금은 2002번에 등록합니다. 네, 승용 7466. 네, 취득일은 2017년 09월 25일. 기초가액은 없죠. 신규니까 신규 취득 및 증가액에다가 2,750만원.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경비대는 800번대고요. 네, 그러면 정률법. 정액법이네요. 그러면 이거 정률법을 정액법으로 바꾸셔야 돼. 1번 정액법으로. 네, 그러고 나서 엔터를. 그다음 내용연수 적어주셔야 되겠죠.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5년.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계산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고수나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등록한 7466을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등록하래요.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 등록 해보셨죠? 전체 메뉴에 보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 기초에 있었어요. 기초에 여러분들이 몇 번에다가 등록하는 건가요? 0102. 네, 차량 번호는 그쵸? 그 차량 번호는 25 7466. 네, 102. 그 다음에 25 7466. 네, 차종은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자, 맞고요. 차량의 명의 구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렌트카인지 리스인지 직원차인지 타인차인지. 네, 그러면 회사 체크했고요. 고정산 등록에서 아까 등록한 승용차 7466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선택했죠. 그러면 나머지는 업무용 보험 가입 여부,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 선택이 됐으니까 상관없고요. 기초 주행거리는 5km,
보험기간은 2017년 09월 25일, 2018년 09월 25일 네, 하시면 끝납니다. 네, 수행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수행 10번은요. 9월 25일 업무용 승용차 그랜저 취득 전표 중 차량 운반구 계정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교재는 됐고요. 차량 운반구 계정에 여러분 매입 매출 수행 1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죠. 하단에 차량 운반구 계정에서 F3을 누르면 네, 업무용 승용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승용차 더블 클릭하면 승용차 나오죠.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차량 관리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 운반구 계정 클릭하고 F3을 눌렀다는 거, 자금 관리할 때도 우리 F3 눌렀었죠. 이런 필요한 추가적인 관리는 F3을 눌러서 관리 창을 열어서 진행한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가요? 예, 11번째 보면 마지막 걸 보겠습니다. 광고 홍보용 사은품으로 지급할 마우스를 구입하고 CT카드로 결제했다. 카드로 매입한 경우에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카드로 매입한 경우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불공이라고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즉 일반 전표 입력할 거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이렇게 카드가 왔다라고 하면 카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11번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날짜가 몇 월 며칠이죠? 네, 여기 보시면 9월 30, 09월 30 맞죠? 유형은요. 카드로 매입했어요. 카가 57번. 네, 신용카드 고르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CT카드네요. 선택하고요. 확인 눌러준 다음에 품명은 홍보용 사은품. 쓰지는 않아도 돼요. 사실은 아까 우리가 복수거래 입력할 때 빼먹고는 품명 등이 점수에 기준되지 않지만 관리를 위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이도 지금 60만원, 6만원 나눠 입력하는 게 아니라 카드기 때문에 66만원으로 입력하면 나뉘게 된다. 카드 매출하고 같습니다. 거래처는요. 네, 현웅. 전자세금 체크할 필요 없죠. 이거는 카드라고 하시고요. 상품이 아니라 광고 전전비라고 하시면 됩니다. 800번대 광고 전전비 하게 되면 매입 입력이 끝나게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실제로 여러분 교재 260부터 보시면 사실은 차근차근 그 각각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있고요.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하시면 되는데 일부러 동영상을 촬영을 해드린 건 여러분한테 그래도 이제 화면 그 책으로 읽는 것보다는 듣고 읽고 기억하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보니까 매입 유형은 과세 매입, 면세 매입, 매입 불공 매입, 카드 매입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거고 매출에서는 과세 매출, 과세 세금 계산서 매출, 면세 계산서 매출, 그 다음에 카드 매출 이렇게 3개가 나와서 7개 유형이 매입 매출 유형에 나오니까 여러분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는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아까 계산서 입력하셨으면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 입력하셨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직계표. 그 다음에 매입은요. 내가 남이 매출한 전표를 수령한 것이 매입이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금액 합계표. 그래서 이거는 각각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매입 매출과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 매입. 그 다음에 아까 저 세금계산서 중에서 불공제된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불공제돼요. 이렇게 5개의 부속 명세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수행을 해보겠는데요.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계산서 합계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계산서 합계표 해야 되는 게 수행이 6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공급가액은 얼마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메뉴 중에서 부가세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계산서 합계표가 있습니다.
부가세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계산서 합계표가 있고 여러분들하고 들어가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수행 내용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계산서 합계표를 보는 거고요. 수행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 두 번째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 거래처 수, 발급받은 매입 전자계산서의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발행된 매출 거래의 발행 금액, 매출 전표를 수취한 매입 거래의 매입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 거래 중 불공제 매입세금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실 건데요. 수행 결과는 이제 여기에서 각 수행별로 6개가 나와 있고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수행 결과를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1번이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은 지금 보는 것들은 전부 부속 명세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클릭해 보면 네, 여기에 보면 이익이 예정이라고 했죠. 이익이 예정. 이익이 예정은 7월부터 9월입니다. 07월, 09월. 네. 살펴보면 이게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은 거고요. 전자세금계산서 외이거나 네, 11일 이후에 전송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외로 이게 집계가 되게 되는데요. 물어본 문제가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의 총 매수, 전자세금계산서 총 매수는 몇 개인가요? 4장이고요. 매출이죠. 매출세금계산서 4장. 그 다음에 총 공급가액.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더한 거고요. 공급가액을 물어봤으니까 네, 매수가 4매고요. 6천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매수 네, 여기 보면 4매와 6천만 원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집계했습니다. 내용이 다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집계되는 대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 거래처 수는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입 거래처 수는요, 여기 보니까 매입처 수잖아요. 이게 매입 거래처 수란 뜻이고요. 매출처는 매출 거래처 수입니다. 네, 4개고요. 그 다음에 총 몇 개인가? 4개. 4개가 정답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발급받은 매입 전자계산서. 그럼 여러분 메뉴에서요. 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돼요. 그쵸? 총 매수와 총 가액, 공급 가액은 얼마이냐? 07월부터 09월. 네, 엔터 하시고요. 여러분 자신 없으시면요. 이렇게 조회하는 메뉴는 자금관리 완료 코드 말고 3004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완료라는 코드에 가서 조회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매일 매출을 바르게 입력하지 않았으면 내용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회를 해 보셔도 됩니다. 지금 시험에서는 실제적으로 매입 매출을 입력한 달에 대해서 조회하는 것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앞에를 틀렸는데 조회하는 문제가 틀리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총 매수는 발급받은 매입 전자계산서의 총 매수, 그러면 매입계산서겠죠? 한 개고 30만 원입니다. 맞나요? 한 개고 3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메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발행된 매출, 그거는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가 되겠죠. 네, 그래서 7월부터 9월로 보겠습니다. 7월부터 09월 엔터 쳐서 안 오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는 F3 불러오기를 통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서 불러오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데이터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입력하셨을 때 16만 5천 원 입력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네, 그래서 발행된 금액은 16만 5천 원이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공급 가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로 표시된 거가 특징입니다. 이거 공급 대가입니다. 공급 대가가 표시된다. 보통의 다른 것들의 매출 금액을 구할 때에는 공급 가액이 표시되거나 공급 가액을 이야기하지만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공급 대가가 여기에 표시된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매출을 여기에 나타나는 부분하고 저쪽에 신고된 거하고 맞추려고 하면 총액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공급 대가가 표시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면 매출 전표를 수취한 매입거래. 네, 그러면 그 바로 밑에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이냐면 현금영수증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현금영수증 매출이나 매입은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취급은 안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현금영수증 매출이라던가 현금영수증 매입에 대한 것들은 다 여기에 한꺼번에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
현금 영수증과 카드 매출은 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누르셨나요, 여러분? 7월부터 9월로 조회해봅니다. 9월. 네, 그러면 건수와 금액, 매입거래 매입 세액은 얼마이냐? 공급 가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매입 세액이기 때문에 6만 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거래 중 불공제 매입세액은 얼마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공제 매입 내역이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클릭해서 07월부터 09월 여러분 아까 불공제된 거 2개 입력하셨죠? 접대비 관련된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2,500만 원짜리 산 거. 그래서 불공제 매입세액은 253만 5천 원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입 세금 계산서 입력하는 부분과 그러니까 매입 거래를 입력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렇게 각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부속 명세서를 조회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전부 학습을 하셨습니다. 아이플러스를 내려놓고 나가서 보겠습니다. 다운 하고 나면 이제는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사실은 신고서를 작성하는 거는 특별한 걸 작성하진 않습니다. 그쵸? 가서 또 조회해 보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여러분 보여지게 되는데요. 회사 코드 바꿔 들어가겠습니다. 작업을 여러분 제대로 안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회사 코드를 바꿀 때에는 상단에 좌측 상단에 이걸 눌러가지고 코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된 걸로 보겠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똑같은 게 조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서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서 부가세 신고를 작성한다라는 의미는 신고서를 맞게 조회한다라는 의미고요. 책에서 지금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회했기 때문에 04월부터 06월 30일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엔터. 내용이 하나도 오지 않았네요. 부가세 신고가 완료됐는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아무 데이터도 오지 않았습니다. 3000번 회사 코드를 여기서 봤군요. 저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자료를 넣은 아니요 하시고요. 07월부터 09월 30일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저장된 블러 데이터 아니요 하시고 다시 쉽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우리가 과세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보이시죠? 일반 매입, 아까 승용차하고 고존사 매입한 거, 비품하고 120만 원하고 2,500 매입한 거 일반 매입. 책에서처럼 과세 세금계산서 매출분,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영수증 또는 카과 현과, 그쵸? 건별 매출하게 되면 이 기타란에 오게 되고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분, 그 다음에는 수출분, 여러 가지 코드가 나오고 지금 책의 270페이지에도 여러분 설명하고 있지만 시험에는 세금계산서, 과세 세금계산서분 11,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분, 그 다음에 계산서 매출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나오죠. 2,535만 원 아까 부속명세서 나왔었죠. 첨부서식 눌러보면 아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이렇게 해서 저장된 데이터 불러와 보면 아까 작성됐던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요. 해당하는 역추적 기능으로 해서 각각 어떤 건들이 그 란이 짓게 됐는지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첨부되는 서식도 보여서 눌러서 그것들에 대한 상세 내역도 볼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신고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회하는 걸로 이제 각각의 값이 어떤 게 불러왔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서 보면 271페이지에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계정의 정리분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리분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매출하고 나면 부가세 예수금은 무슨 변에 있게 되죠? 대변에 있어요. 그쵸? 정리를 분계한다는 건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오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보내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그럼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오고 그 다음에 대급금 대변에 갑니다. 그러면 예수금이 더 크다, 매출이 더 큰 경우죠. 그랬을 때에는 나한테는 미지급 세금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아니다, 부가세 대급금이 더 크다, 매입이 더 크다는 소리죠. 그랬을 때에는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미수금이라고 여러분 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할 때에는 미지급 세금, 현금,
미지급세금, 보통예금이라고 분개를 하시면 되고요. 환급받을 때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오거든요. 미수금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 그리고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10,000원은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만약에 이 부분은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여러분 꼭 별표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익 내용 있습니다.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차가감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공제 맞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고정상 관련된 매입세금 계산서에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요 신고서로 대신할게요. 그래서 1번 답은 요거고요. 매출세 가표란, 그쵸? 그 다음에 매출세액은 이쪽이겠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260만원일 거고요. 차가감 납부세액은 네 여기입니다. 맞죠? 차가감 납부세액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은 여기 2530 맞죠? 차가감. 그 다음에 요거는 2530 5,500 이게 뭐겠습니까? 550 금액이 틀렸네요. 차가감 납부세액은 5535 빵빵빵이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253만 5천원. 고정산 매입 금액은 여기 고정산 매입에 요 금액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세 과세 표준란은 이 구란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세액란은 요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란은 3번에 해당하는 그래서 매입세액란은 여기 3번 매입세액 차가감 계에서 548만원이 매입세액란이고요. 그 다음에 차가감 납부는 여기에 보시면 차가감 납부세액 요 맨 밑에 나오죠. 553만 5천원이 차가감 납부세액이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은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253만 5천원. 그럼 고정산 매입부는 여기에 따로 표시되어서 262만원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2기 예정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에 대한 정리분개를 수행하시오. 그 다음에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세금을 확인하셨겠지만 일단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보낸다. 대변에 대급금 보낸다. 네, 보내고 났더니 뭐가 더 큰가요? 예수금이 더 커요. 그럼 대변에다가 미지급 세금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네,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 보낸다. 대변에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 보낸다. 그리고 차대변을 비교했더니 차변이 크다. 그럼 대변에 채워줘야 되겠죠. 미지급 세금이라고. 그래서 553만 5천원. 이것들을 통장으로 납부할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게 미지급 세금 또는 대변의 보통예금, 미지급 세금, 보통예금. 이게 미지급 세금 계정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될 때는 미수금 계정을 쓴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매입 매출 전표 유형은 과세 매출, 그 다음에 면세 매출, 카드 과세 매출, 그 다음에 매입은 과세 매입, 면세 매입, 그쵸? 과세 매입, 면세 매입, 불공 매입, 그 다음에 카드 과세 매입, 그 다음에 불공 매입 이렇게 4가지라는 거. 매입은 4개, 매출은 3개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신고서하고 합계표에 대한 문제만 나오고 나머지 방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부가세 신고에 관련된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나머지 무속 명세서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